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3년째 결렬되면서 제주 지역 갈치잡이 어선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경비 부담에 사고 위험까지 높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조업 중이어야 할 갈치잡이 어선 수십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봄철 제주 바다에는 갈치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일본 대마도 해역에서 조업을 해야 하지만 한일 어업협정이 3년째 결렬되면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치 여행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옥돔도 가는 배들도 있고 급여 문제도 이제 우리 선주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나마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 갈치잡이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업협정 결렬이 장기화되면서 갈치를 잡으려면 서귀포항에서 900km나 떨어진 먼 바다에 조업을 나서야 하지만 한 번 조업할 때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 드는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사고 위험도 커 지난 한 해 먼 바다에 조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어선만 37건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어업 분야 비과세 혜택을 농업 분야 수준으로 높이고 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업 척수를 유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입어 가능하도록 입어 협상을 추진하라. 문제는 일본 측이 조업 척수를 200여 척에서 70여 척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어업인들이 일본 지역에 가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때까지 입장을 놓겠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제주 전역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세월호 촛불연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읍면과 서귀포시, 제주시청 등 제주 전역 14개 지역에 추모 공간 17곳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 저녁 7시에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어 세월호 입항 예정 장소였던 제주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천억 원대의 시공권을 따내려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과열 조짐 속에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대형 건설업체 3곳이 홍보관을 차렸고 마치 선거운동원 같은 옷차림을 한 홍보업체 직원들도 눈에 띕니다. 이번 주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투표를 앞두고 업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차는 금액 하나로 비교를 하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심사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2천억 원대 알짜배기 공사다 보니 일부 업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업체는 시공권을 박탈당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상품권 등 금품이 제공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자진 신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비하여 신고 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최고급 자재를 쓰겠다며 경쟁하자 똑같은 업체가 이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가전제품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1단지를 훨씬 더 많이 특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사가 경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도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추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4.3의 정명 찾기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4.3의 의미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일깨울 수 있도록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 등이 진행되고 절상대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개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전직 고위공직자인 현모 씨가 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1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 앞 도로에 너비 50cm, 길이 115cm의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배수로 개선 사업은 당초 서귀포시 사업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갑자기 이 사업을 만들었고 서귀포시 온평리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 간의 청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 인사위원이기도 했던 현 씨가 모 행사장에서 만난 부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했고 부시장은 담당 부서 팀장에게 전화로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계획에도 없던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정됐던 온평리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비 오면은 사람들 그게 불편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만약에 이거 전체 예산이 없으면 우선 급한 부분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탁이 아니고 정식 민원적인 거예요. 당시 전화 지시를 냈던 서귀포시 부시장은 현재 제주도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 수차례 인터뷰 요청 끝에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지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라 가지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청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 추적, 오늘은 4번째 순서로 표준 운송 원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드는 표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운송 원가 책정이 사업주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민간버스 회사 7곳에서 운영 중인 버스 차량은 약 700대. 이 같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56만 2천여 원이 소요됩니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기름값, 정비비는 물론 정비사와 사업주 인건비,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이른바 표준운송원가로 제주도와 버스 회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는 이 같은 운송원가보다 버스 회사 수익금이 적으면 도민 세금으로 지원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한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 6곳과 비교해봤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56만 2천 원 가운데 경비나 이윤 등 사업주에게 직접 가는 비율은 38.2%, 대전 25%, 서울은 26% 등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직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6,1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건비 기준도 버스 100대당 3명으로 서울 100대당 2명에 비해 많습니다. 적정 이윤 규모 역시 버스 한 대당 19,000원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직 인건비는 낮게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직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임원 인건비를 늘리는 아주 기형적이고 부당한 구조인 것이죠.
중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표준운송 원가가 가장 낮지만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버스당 금액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운송 원가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황. 운송 원가 자체를 용역을 실시해 책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원가 내역을 근거로 하다 보니 객관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민이라든가 도의의 통제를 받으면서 버스 중공영제가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 경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제주도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 운영 규모가 열악한 게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정 경제 규모가 돼야 이 단가가 낮춰지는데 100대면 100대 이상 되는 회사들이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해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버스 중공영제. 표준운송 원가가 사업주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중공영제에 대한 재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이 올해 71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전 골룡골과 옛 대전 형무소에도 제주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픈 역사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관련자 300여 명이 수감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과 군인은 이들을 산내 골룡골로 데려가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밧줄로 묶으면서 마당에 꿀려놓더라고요. 내 잘못이 뭔가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발길도 차이고. 10여 년 전부터 산내 골룡골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100구 가까운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까지 골룡골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한국전쟁 희생자의 추모공원을 짓기로 했지만 첫 삽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국비 295억 원을 배정하고도 10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 편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추모공원 조성은 2년 미뤄졌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 현재 총사업비에 빠져 있어요.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용역 건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소자를 감시했던 망루와 수감자를 수장했던 우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옛 대전 형무소 터도 정비가 지지부진합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10억 원을 들여 전시시설과 공연장을 갖춘 역사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좀 살려가지고 역사의 현장으로, 그다음에 역사 교육, 평화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대전시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는 형무소 터를 어두운 역사도 돌아보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명소로 바꾸겠다며 학술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대가 튼튼한 장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아침까지 장대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고요.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낮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제주공항에는 이착륙 방향으로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결항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와 산지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부터 발효되겠고요. 남부와 산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추자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후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전해상에는 강풍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면서 늦은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주공항에는 이착륙 방향으로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내림세를 보이며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SNS를 통해 대마 35g을 구입한 뒤 자신의 집과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구자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감시센터에서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4마리가 채집됐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동물 축사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물릴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이지만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노약자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모 생활형 숙박시설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일부 객실에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지난 1월 사용 승인이 이뤄졌고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측이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위조해 서귀포시에 제공했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재개된 비자림로 공사 규모를 축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를 4차선 확장해서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반대하는 1,600여 명의 서명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